안녕하세요. 저는 트니파니로 활동하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도 공인중개사 핵심 수험서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엄마라는 직업도 함께 있어요. 제가 엄마라는 직업을 넣은 이유는 사실 저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을 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하시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좀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갈망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은퇴에 대한 기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퇴라고 하면은 60세까지는 일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모은 돈으로 생활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이거를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 더 이상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즉 경제적 자유죠. 그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은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거죠. 문제는 이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의사가 반영이 되냐 안 되냐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뻔한 은퇴 시기는 고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좀 작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인강이나 학원 없이 책으로 독학만으로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와 또 요약집을 공유를 해달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약집에 대해서 바탕으로 제가 쓴 책이 일주일도 공인중개사 핵심 수험서라는 교재고요. 지금 현재 책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기본서의 양이 방대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뭔가 이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교재 한 것만 보면은 공부를 하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현재는 이제 1차는 이제 그 부동산 학기론 민법까지 추가이 되었고요. 2차는 중개사법 추가이 되었고 공법도 곧 추가될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공시세법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필요했고, 왜냐하면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의 이 육아와 제가 주 양육자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첫 번째가 유튜브였고, 그 외적으로 블로그, 그리고 지금 책 저자로서 또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부동산 투자들도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사실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때가 6월에서 7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동차도 같이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때 결심을 했다 보니까 시험이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차 따로 2차 따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할 때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대학생 때 썼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바탕으로 독학을 하게 됐는데, 1차를 준비할 때는 이제 첫째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을 때예요. 2살 때여서 그때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아이 낮잠 2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사실 모든 엄마들이 아시겠지만 커피를 마신다거나 잠깐 쉰다던가 그런 시간으로 보통 쓰곤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아이가 졸릴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책을 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책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많은 엄마들이 아실 거예요. 아이가 2시간 절대 내리자지 않거든요. 그래서 30분 자고 깰 때도 있고 1시간 자고 깰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은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날 해야 되는 하루 분량이에요. 그 하루 분량을 보통 책 앞쪽에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량대로 제가 2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단권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단권화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서로 보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나 또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보통 기본서에다가 적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보거나 뭔가 헷갈리실 때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단권화를 해놓으면 그 단권화한 작업 속에 그걸 적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책 복습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단권화하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색상펜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연필, 연한색 형광펜 1개, 진한색 형광펜 1개 이렇게 3가지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연필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필로 먼저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2-3번 봤는데도 헷갈리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연한색 형광펜을 쓰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기출문제를 보거나 모의고사를 푸실 때 2-3번 더 봐도 또 헷갈린다. 그거는 시험 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만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시험을 치실 때 그 시험 치는 그 중요한 시기 때는 이 진한 색으로 표시해놓은 형광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차를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때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2차를 칠 때는 이제 둘째가 8개월? 임시 8개월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지도 못했고 심지어 또 시험을 치러 가면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시험장에 가니까 혼자 이제 임산부가 막 뒤뚱뒤뚱 걸어서 나오니까 같이 시험 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보셨던 기억도 납니다. 또 그때 나올 때 그 기분은 굉장히 상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6시 가다반이 나왔을 때 이제 남편과 함께 채점을 했는데 합격 점수가 나와서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공부라는 게 정해진 시간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나 또 직장인분들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약속이 생기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 시간은 지키고 나간다라는 저 스스로의 다짐을 항상 늘 해왔던 것 같아요. 대신 주말에는 절대로 공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공부를 임해 주셔야 놀 때도 계속 공부 생각이 나지 않고 공부할 때는 노는 생각이 나지 않도록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사무실 지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그 기본인 사무실에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됐든 아니면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께서 사무실을 지켜주시든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사실 10시부터 6시까지는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아이가 하원도 굉장히 빨리 할 뿐더러 또 제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업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총대를 메고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이 일에 대한 욕심과 이런 스트레스가 혹여나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까 봐 아이들은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저 스스로도 그거를 항상 되새기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과 저는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대. 아이들에게는 그런 스트레스는 절대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밸런스를 항상 잘 유지를 하려고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지역은 상업지역이에요. 저는 관심 있는 중개 대상물이 사실 상가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상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실 중개사무소는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1층에 있기도 하고 2, 3층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 사무소도 2층에 있어요. 부동산 사무소는 사실 사무실마다 그런 업무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여러 군데 보러 다닐 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죠. 소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장님 한 분에 직원이 여러 명 있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공동사무소로 개업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법인이라서 정말 10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있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소의 특성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사무소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중개사분들이 이런 사무실을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의 니즈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을 어떻게 따는지, 또 손님을 어떻게 만나면 좋은지, 아니면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사무실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그 분위기와 또 소장님의 업무 가치관과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들어갔던 소장님의 업무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소장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계셨던 직원분들과는 저와는 그런 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좀 꺼리는 분위기였죠. 그런 공유 매물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이 2번째 사무소인데 여기는 소장님 2분에 지금 직원이 한 10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서 매물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손님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단독으로 중개를 하기도 하지만 공동 중개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무소 분위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좀 많이 맞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무소,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방학이라거나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과 함께 공유를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4시에 퇴근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있는 안내 일정 나가지 못할 때는 함께 있는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함께 공동중개를 하자. 그래서 그분께서 대신 안내를 나가주시면 함께 이렇게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사무소를 선택을 하실 땐 개인적인 여건에 맞는 그런 사무소를 선택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10시에서 10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출근을 하면 제가 사실 10년 동안 해온 습관이 있는데 수첩에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을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안내가 있는지 혹은 잔금 일정은 언제였는지 계약 일정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움직이는 편이라서 그걸 하고 나면 손님에 대한 필요한 매물을 찾고요. 그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그 찾은 매물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미리 확인을 해야지 안내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든지 혹은 이거에 대해서 광고를 올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3, 4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또 3시 반에 퇴근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편이기는 한데 요즘은 또 직원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매일 오전마다 매일매일 매물을 따는 작업을 함께 하자. 그것도 또한 이제 매물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약 건수를 높이자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목표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부동산 투자죠. 사실 부동산 투자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동산 용어라든지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고 뭔가 하게 되는 계기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무조건 부동산 투자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동산 투자와 중개업의 영역은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같은 부동산을 다루더라도 사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긴 좋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했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중개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투자가 아닌 내 직업으로 이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시간에 중개업에 대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긴 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회사는 이제 정해진 연봉을 알고 들어가지만 중개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면 더 벌 수 있고 못하면 덜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프리랜서의 그 성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런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버텨야 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현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미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쉽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경험 삼아서 중개업을 하실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2달 정도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보상도 없었고 그냥 계속 일만 하는 체계였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애기도 보면서 너무 지쳐있을 때였어요. 책 작업도 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목표가 10개 정도만 해보자. 아파트든 상가든 10개 계약만 먼저 해보자. 그러고 나서도 너무 힘들고 벅차면 쉬자, 잠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일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하나씩 계약을 성사시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목표치를 잡고 무작정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뭔가 나중에 그 시간들이 다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반드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2달 만에 처음 계약했던 그 손님이 제가 보여드린 매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렸던 매물이 있었는데 그 매물이 나간 거예요. 그분이 이거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그 전날에 계약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2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그 매물이 계약이 파기가 되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드렸죠. 이거 혹시 나왔는데 한번 다시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하시려고 마음에 드신 매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한 30분 뒤에 전화가 오셔서 혹시 이 매물을 제가 마음에 드는데 제가 대신 중개를 해줄 수 있느냐? 라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본적인 루트를 가지고 중개를 해드려서 그렇게 해서 한번 처음으로 상가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하면은 좀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앉아서 기다리다가 매물 접수가 되면은 손님께서 찾아오시고
매물을 보여드리고 계약서 작성하면 끝이다 라고 보통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운에 따라서 혹은 인맥에 따라서 좀 더 단기간에 이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뭐 안내만 나가면 바로 계약이 성사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매물을 땄는데 바로 손님이 붙는다거나, 뭐 그런 사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상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뭐 손님 한 분이 미용실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설명을 하시겠죠. 대단지에 있고 싶어요, 뭐 1층에 있고 싶어요, 뭐 월세와 보증금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권리금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매물들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상가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쓰게 되겠죠. 그런 상가를 찾아서 손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손님께서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이 한마디에 사실 그 시간이 다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든 거쳐서라도 계약이 성사가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계약이 성사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썼던 시간들에 대한 이런 보수죠. 그런 보수가 사실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따낸 매물들을 제 매물로 만들어서 뭐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시간들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고, 뭔가 이런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생기는 이런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처음에 계약 뭐 중개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몇 억짜리 계약을 해서 월급 몇 백만 원 빵빵 꽂힐 줄 아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기사를 보신다거나 중개 수수료를 보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공유중개사도 영업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신랑도, 남편도 자영업인데 유통업을 해요. 영업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업직과 이 공익중개사 영업직은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거든요. 최소한 저희 남편이 하는 이런 영업직들은 그 다음 달이 조금은 예상이 돼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해지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계약을 이 손님과 했다고 해서 이 손님이 이번 달도 계약하고 다음 달도 계약하고 그 다음 달도 계약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전속 중개를 해서 매달 한두 개씩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도 1,000만 원 벌겠지? 라는 이런 매출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잘 없다라는 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업을 시작을 하실 때는 이런 인내심과 버텨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좀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라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내가 언제쯤 해봐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훨씬 이 업을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노후 자격증이라는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공인중개사 자체가 회사처럼 뭐 정해진 퇴사 기간이 있고 그때까지는 일을 쭉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이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사실 이것저것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책도 쓰고, 근데도 이런 약간 막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중개업을 함께 병행하는 이유가, 저는 저 스스로를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능력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 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아이들이 너무 아직도 어리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중개도 하고 책도 써야 되고 또 유튜브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투자 등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쪼개면서 쓰기에도 벅차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30대 중후반쯤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시간들이 점차 하나씩 천천히 느리지만 좀 더 커질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중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되게 이제 많이 말리셨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데 좀 더 키우고 하지, 나중에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제가 자격증을 딴 게 19년도였으니까 지금 2, 3년 정도 흐른 지금은
양가 부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기특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제가 뭐 아는 것이라든지 뭐 가진 것, 성과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저도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 공인중개사를 지금 시작해도 될까? 공부를 해도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사실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오히려 이룬 것들이 중개업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일주일도 공인중개사 핵심 수험서라는 책을 발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독학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클래스와 강의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개업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이나 또 공인중개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뭔가를 시작하기 너무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일단 무조건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런 엄마 입장에서 어떤 거 하나 쉬웠던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떨어질 거다. 시간만 아까울 거다. 그러면 아이한테 집중을 못하는 그 시간을 어떡할 거냐. 근데 두 번째로 또 제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도 그때는 둘째가 5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또 책을 썼는데 그때도 다들 말렸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둘 다 사실 막연한 두려움인 거죠. 근데 그 막연한 두려움은 정말 막연할 뿐이에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면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리노하우스 대표님과 책 미팅을 할 때마다 5개월 된 아기를 아기띠를 메고 가거나 유모차에 이제 태워서 이제 미팅을 하곤 했는데 또 그거를 매번 잘 이해해 주셨던 대표님께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또 이 시기에 이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을 하시고 나면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내가 설정한 목표를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행을 하세요. 혹시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리디북스나 또 교보문고 이북에서 일주일도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이라는 이런 무료 책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라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